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52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확산에다 휴가철 이동량이 늘어서 좀처럼 확산 움직임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되지만 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학기 개학과 함께 앞으로 2주간 방역관리가 4차 유행 극복의 갈림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새학년도를 맞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수만 명이 격리됐고 어린이 감염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바이러스 보유량이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영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규모는 이틀째 2,000명대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환자는 2,052명으로 하루 전보다 100명 줄었지만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에 휴가철 이동량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 발생은 2,001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299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4.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5.1%로 부산, 경남, 충남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었지만 385명의 치료를 받고 있고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197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진척도를 고려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리 두기를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4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9시로 단축하여 방역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의 진척도를 감안하여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4인까지는 식당,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부탁한 편의점 주인이 손님에게 온종일 폭언과 욕설, 또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들을 동원해서 모두 7명이 번갈아 가면서 점주를 골탕 먹였는데요. 경찰은 치졸한 복수국을 펼친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안으로 턱스크를 한 채 전화하는 남성이 들어옵니다. 점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바로 욕설을 내뱉습니다. 실랑이 끝에 남성은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편의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가면서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뭐 이런 한마디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1시간쯤 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을 무시한 채 물건을 바구니에 아무렇게나 골라 담습니다. 계산대에 한가득 올려놓더니 점주가 계산하는 도중에 그냥 편의점을 떠나버립니다. 점주는 이때까지는 두 사건이 우연의 일치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또 다른 남성 4명이 편의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남성들은 편의점 바깥 냉동고 문을 모두 열더니 안에 침을 뱉었는데요. 계산도 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주변 화단에 걸터 앉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생리대부터 과자까지 물건 400여 개를 들고 와 빨리 계산하라며 점주를 다그쳤습니다. 정신없이 계산하는 점주 앞으로 누군가 욕설을 하며 나타났는데 바로 처음 시비가 붙었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신랑이 있었던 그분이 와가지고 너 아까처럼 나한테 또 해봐라. 또 뭐 살 거 사고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계속 밖으로 나오라고 또 하더라고. 남성들은 골라놓은 물건을 놔둔 채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점주는 1시간 넘게 걸려 물건 400개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은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 모두 폐기했습니다. 또 남성들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며 치졸한 복수국을 벌인 남성 7명을 찾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4일 동안 소상공인 117만 명이 2조 8천억 원가량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116만 7,900여 명에게 2조 7,775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명의 87%가 넘는 수치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늘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오늘 안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요구를 받아온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담보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고 23일까지 접수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은 기존 대출 증액, 제약 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 승인대출 모두 신규 접수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처음으로 재해 판정을 받은 한 조리사는 심사만 3년이 걸렸는데요.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12년을 일하다 지난 2017년 4월 폐암 진단을 받은 A씨.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 근무환경 분석에 들어간 직업환경연구원이 내놓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서입니다. YTN이 입수한 31쪽 분량의 조사서는 발병 이유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기 바로 직전 학기인 2016년 2학기 식단표.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조리움이 많이 발생하는 튀김이나 볶음, 구이 요리가 포함된 날이 전체 근무일 84일 가운데 68일로 81%에 달합니다. 급식실 유해물질 측정 결과에선 조리움을 구성하는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장조림 조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7,600ppb가 나와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의 58배에 달했습니다. 탕수육을 조리할 때는 담배로 인한 독성물질 1순위로 꼽히기도 하는 아크롤레인이 302ppb까지 치솟아 단기 노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충분한 환기시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매일 10년, 20년 또 노출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들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기시설은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아 조리실 내부가 항상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증언도 조사서에 담겼습니다. A씨가 진단받기 1년 전부터 환기 설비 개선을 요구했지만 조치는 진단 이후에야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후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년 동안 집에 가서도 나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를 남편이 알 정도로 계속 집에서도 고통을 호소하셨거든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과 현장 조사, 진술 청취 등 심사 과정은 무려 3년이나 이어졌고 그 사이 A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식 연기로 인해서 산재가 받은 게 좀 있었으면 선례들이 있었으면 그거를 좀 찾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조리사 4명이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비흡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비소세포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에 걸렸고 급식실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조리움에 노출됐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흡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이완이 됐고 그렇다면 그것은 직업적 요인밖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그 직업적 요인이라는 것은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흉의 영향이 좀 상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추가로 산재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앞둔 폐암투병 조리사는 모두 15명.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산재 인정은 험난한 장벽으로 놓여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유 관련 제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낙농진흥회는 원유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우유 가격을 변경한 청구서를 각 우유업체에 보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을 1리터에 21원씩 2.3%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부가 원유 가격 인상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상폭과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원유 가격 변동 한 달 뒤쯤 제품 가격이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우유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값 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과 2018년 원유 가격이 올랐을 당시에도 곧바로 우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흰우유 1리터 제품 기준 평균 200원에서 3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유 가격 인상으로 유제품뿐 아니라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사용하는 먹거리 가격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낙농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을 강행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 보유량이 같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이후 7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결과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때 코와 목에 있는 바이러스량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알파 변이가 주를 이루던 올해 5월 중순까지는 백신이 감염을 막는 효과가 컸지만 이후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감염 억제 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새 학년도를 맞아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학생과 교사가 대거 격리에 들어가는 등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백신 접종률이 두 번째로 낮은 미시시피주에선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노출돼 격리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교육구에선 3천 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 중이며 플로리다주에선 학생 4,600여 명과 교사 1,5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학생 교직원 19,000여 명에게 격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에서 보고된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자는 12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미국인 수가 코로나19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9천 건 줄어서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적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하고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11억 7천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은 지난 1월부터 5월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승객은 3,800여 명이며 이 중 2,800여 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80명으로 부과 액수는 역대 최고액인 100만 달러, 11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중 34명에게 전체 절반이 넘는 53만 달러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나 유럽의 동맹은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며 침략이 생길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으며 사태 해결 과정에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Mistake of staying and fighting indefinitely in a conflict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doubling down on a civil war in a foreign country. 이를 두고 주한미군 등 동맹국에 파견된 미군의 감축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유럽과 한국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간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위상과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아프간 사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간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프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복원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아프간 사태 해결에 함께 나서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독립기념일을 맞아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탈레반은 이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꼽히는 판지시르 주에는 저항 세력들이 집결해서 최후의 항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국기를 든 시민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 20년 전과는 다르며 탈레반이 과거 집권기 때와 같은 체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 아사다바드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탈레반이 총격을 가해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위에서는 탈레반을 상징하는 흰색 깃발을 찍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 잘랄라바드에서는 이틀째 시위가 계속돼 탈레반의 총격으로 7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탈레반이 순식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지만 한 곳은 아직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로 불리는 판지시르주로 20년 전 탈레반 정권 때도 점령되지 않은 곳입니다.
کابل تنها یک نقطه مرکز مقاومت در پنجشیر تحت ریاست معاون رئیس جمهور افغانستان که زعامت کشور فعلا به دوش دارند. 판지시르는 수도 카불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으로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기다랗게 양옆으로 형성된 도시여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2,000명에서 6,000명으로 수산되는 저항 세력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아프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선언한 암눌라 살레 제1부통령과 야신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아프간의 국부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아프간 최후의 항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아프간 탈레반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이 발을 빼는 중동에 중국은 재빨리 손을 뻗고 있는데 테러와의 전쟁을 중국이 떠안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북쪽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검문소입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들이 파키스탄 군인들이고 민간인 복장에 소총을 든 사람들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이미 파키스탄과의 국경 주요 검문소 관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기존 아프간의 국기를 내리고 대신 탈레반을 표시하는 하얀 깃발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중국 관영방송은 파키스탄으로의 난민 대량 유입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친중국 성향인 파키스탄은 테러 세력 유입을 우려해서인지 난민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파키스탄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테러 세력 차단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터키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하면서 탈레반이 테러와 단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广泛包容的政治架构，施行温和稳健的内外政策，遏制各类恐怖主义和犯罪行径。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란과 이라크 대통령과 연쇄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에게 중동에서 테러 세력이 발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란 대통령으로부터는 신장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중국이 탈레반발 테러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빠지면서 생긴 중동 지역의 힘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해왔던 테러와의 전쟁을 중국이 대신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법을 모색할 G20 특별회의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루이지 디 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동맹국 간 공동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마리오 드라기 총리도 G20 특별회의 소집을 타진하고자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20은 서방권을 넘어서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주요 2회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란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게 이탈리아 정부의 판단입니다. 드라기 총리는 G20의 다자 협의 틀 속에서 자신이 제시한 아프간 3대 이슈인 난민, 테러리즘,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 입장을 조율하고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도 예고돼 있어서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